외교 공백에 대한 외신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한 바 있는데 급기야 주중 한국 대사에 내정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명 절차가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 주중 한국 대사에 내정된 건 지난 10월입니다.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임 대사로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 즉 주재국 동의까지 받아 이달 중 부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이후 김 전 실장의 부임 절차는 한마디로 올 스톱됐습니다. 임명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신임장을 주는 절차만 남겨뒀는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공관장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 자리를 임명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이 김 전 실장의 부임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 담화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한 만큼 그대로 신임 절차를 진행하면 외교 결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넘게 비워져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돼 귀국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공석 상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답변하면서 약 4년 전 미국 의사당 폭동 사태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가담자 일부가 내란 음모죄로 처벌된 사건인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체포조 운영이나 2차 계엄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So I'm not going to speak to or pass judgment on every action or every statement that President Yoon makes. 미국 국무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Messy sometimes. We have our own challenges with our own democracy. Those have been well on display, including most notably on January 6th, almost 4 years ago.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질의 도중 미국 의사당 폭동 사태를 거론한 겁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동한 혐의를 받은 의회 폭동 사태는 이후 일부 가담자들이 내란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의회 폭동 사태를 소환하면서 윤 대통령이 촉발한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에둘러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부합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Yoon took the action he took. The legislature responded by impeaching him and putting in place an acting president.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에 반대했지만 미국 정부는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계엄 당시 북한군 위장 암살조 등의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과 2차 계엄 시도 의혹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of any such information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just wouldn't want to speak to that or comment on it.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외교 공백이 길어지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렇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처럼 직접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나 보조금 폐지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데 중재를 맡아줄 정부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파로 외교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현지 시간 16일부터 1박 2일간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장남 트럼프 주니어 초청에 따른 겁니다. 두 사람은 올해에만 4번이나 만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뿐 아니라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에 정 회장이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다른 기업들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을 통틀어 이른바 트럼프 인맥 찾기에 분주합니다. 8년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트럼프가 주최한 기업 간담회에 해외 기업인 중엔 유일하게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도 1기 취임식이 열린 2017년 국내 총수로는 유일하게 초대장을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민간 외교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교 공백이 길어지면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함께 움직여야만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식 통상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응에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